여섯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기능점수 적용 예외 사업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방식은 기능점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점수 방식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또 과거 사용하던 투입공수 방식의 산정에 있어서의 한계와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투입공수 방식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닌 투입된 기간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범위에 따라 적정 인원수와 투입 기간을 발주사와 수주사가 합의하여 개발비를 산정하는 구조인데요. 국내의 경우 공공사업에 있어서는 발주사의 입김이 더 강하므로 정해진 예산에 맞춰서 투입 공수를 역산하여 투입하라고 압력을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불분명한 요구사항을 예산에 맞춰 수주하고 또 수주자는 과당 경쟁으로 저가 수주로 프로젝트를 실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이에 최대한 투입 공수 방식이 아닌 업무량 베이스의 개발비 산정 방식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기능점수의 도입 배경으로는요, 국제표준의 개발 규모 단위를 적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측정의 단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고요. 물리적 개수가 아닌 논리적 개수를 사용하여 측정자별로 변동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발 환경과 개발 언어와 같은 기술 변화에 따라서 물리적 개수가 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예산 수립 및 발주 단계, 사업 초기 단계에도 산정이 가능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능점수 적용 예외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능점수에 의한 산정법을 원칙으로 한다 하였습니다만은 소프트웨어 개발 유형의 다양화로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적용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투입공수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가이드하고 있는데요. 투입공수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기획 단계에서 설명한 투입공수 방식의 대가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IT 직무별 단가 평균 임금을 적용하여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례와 같은 기능점수 산정이 어려운 사업 유형들을 무리하게 기능점수 방식으로 소프트 개발비를 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상 편성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사업 범위와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편차로 향후 프로젝트 이슈 발생 및 사업 종료 시 정산 문제도 발생될 수 있으니 무리하게 기능점수 방식을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기능점수 예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사업 유형에 해당하는 근거를 작성하시고 투입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능점수 방식 예외 적용 기능점수 방식 예외 적용 사업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홈페이지 디자인, 웹 접근성 개선, 동영상 등 콘텐츠 관련 정보화 사업입니다. 즉, 기능 개발이 아닌 시스템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사업이나 일부 코드에 개선이 필요한 사업, 아니면 동영상 사업들은 기능 점수를 산정하기가 어려워 예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R&D 성격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입니다. 유사 사례가 없고 처음 연구개발성 사업으로서 생산성이 상당히 낮은 사업들은 기능 점수 방식을 적용하지 말고 투입 공수 방식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에게 식별되는 기능 규모에 비해 내부 처리가 복잡도가 현저히 높아 기능 점수 방식의 대가 체계 적용이 불리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 튜닝 및 최적화, 테스트 등 기능 점수로 산정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즉, 기능 개발이 아니라 속도 개선이나 기능 개선에 있어서의 일부 최적화하는 부분들의 경우 예외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관련 예산이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입니다. 이렇게 1번과 4번과 같이 기능 점수의 변화가 없는 경우, UI의 디자인만 변하거나 소스코드 수정을 통해 기능의 추가 수정 없이 성능 향상, 기술, 보안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기능 점수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R&D 사업의 경우 역시 기존 사례가 없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는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사업이 장기화되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의 사업비로는 비산정 방법으로는 맞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수한 형태의 소프트웨어인 경우 하나의 단위 프로세스가 기능이 수천, 수만 라인이 되는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능 점수로는 적게 나오고 투입되는 에포트가 커져 기능 점수와 개발비의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기능 점수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의 경우는 기능 점수를 산정하는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커 비용이 발생하므로 소규모 사업은 제외 가능하다 합니다. 이것으로 기능 점수 적용 예외 사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